우리나라 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 대표적으로 저희들끼리 쓰는 비속어 한번 쓰겠습니다. 말아먹는 네, 그것이 석탄공사가 있습니다. 한국석탄공사. 그러니까 여기에는 석탄공사의 임원으로 가려면 뭐 사장, 감사 이런 거 가려면 조금이라도 이제 관련인 에너지 부문 관련을 했다든지 탄광 부분 관련 일을 했다든지 또는 석탄의 수출과 수입과 관련된 무슨 일을 했다든지 해외에서 자원개발 쪽에서 무슨 일을 했다든지 이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석탄공사 사장은 누군지 아세요? 경찰관 출신입니다. 30년 이상 경찰관 했던 사람이 지금 석탄공사 사장으로 가 있어요. 재밌죠? 지금 석탄공사는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자본 잠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 회사는 그냥 문 닫습니다. 상폐, 상장 폐지. 지난해인 석탄산업과는 전혀 무관한 경찰 출신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해서 지난해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겁니다.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장 지원 당시에 대체 지원서에 뭘 적었나, 면접관들 평가는 어땠나,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베끼다시피 한 자기소개서로 전문가 능력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답니다. 이 사람 이름이요 원경환, 서울경찰청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공공기관 장에 이제 지원을 하면은 직무수행 계획서라는 걸 냅니다. 자기 소개서도 되고 직무계획서도 되는데 직무수행 계획서를 내니까 재미난 것이 그 한국석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중장기 경영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고자로 베껴다 갖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참 쉽죠? 그 누구 참 쉽죠? 이 말 하는 분 그 누구죠? 그 음식 전문가 참 쉽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어떤 그 공공기관 그 장에 지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수행 계획서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경영 목표 그대로 그냥 딱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순서만 좀 바꿨다고 그래요. 서류 전형은 3등으로 통과를 했는데 면접에서 전문가 능력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서류 전형은 아마 이제 그 평점이 그나마 좀 객관적으로 되는 거니까 3등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주관적인 평가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면접은 거기서 최고점, 그것도 전문가적 능력. 경찰관으로만 30년 살아온 사람이 석탄에 대해서 전문가적 능력을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2020년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이 입당해서 출마를 했는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출마하라고 이제 부추겨서 출마를 했는데 떨어지고 만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개요 집권당들은 이런 짓 합니다.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그냥 당선돼 국회의원 하면 되고, 다 국회의원에서 떨어진 사람 당이 뭔가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주는 뭐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그것도 대단한 자리. 공공기관 장, 감사, 뭐 해외 뭐 총영사 뭐 이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내는 서류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소개서니 뭐 직무수행 평가서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이미 다 청와대에서 내락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출마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석탄공사 사장. 이 지시문이 딱 내려가면 그냥 그대로 일사천리. 석탄공사는 작년에도 경영평가 D등급을 맞았고요. 최근 3년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원경환 사장은 이렇게 말했네요. 석탄공사에 대해 알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에 공개된 현황을 참고한 것이다. 제 나름대로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서류 내기 전에 온라인에 있는 것. 아마 석탄공사에 있는 직원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희 사장님 오시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엮어서 내시면 돼요. 모르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화영 쌍방울 그룹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드디어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화영 본인한테도 중요한 문제고 이화영만으로도 국민적 공분을 살 일이지만 그러나 이화영은 경기도 이재명 지사 시절에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했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명한 킨텍스 대표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을 텐데요. 이제 이 사람은 증거인멸의 그 가능성도 이제 희박해졌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측근 뭐 정진상 같은 사람하고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다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뭐 이런데 도대체 이재명과 쌍방울은 무슨 사이일까? 변호사비 대납에 쌍방울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북 사업을 하는 쌍방울과 어떤 관계길래 아태평화재단과 함께 무슨 행사를 여러 차례 했고 거기에 쌍방울은 돈을 수억 원을 댔을까? 그것의 핵심 연결고리가 이화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될 경우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와 함께 기소되는 가장 유력한 의혹 사건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랍니다. 이건 돈 받은 사람이 분명하고 쌍방울에서 돈 나간 것이 분명하고 전환 사채 20억이 분명하고 이재명을 위해서 변호를 했던 변호사들이 쌍방울 그룹 자회사의 사회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